이 멋진 차의 이름은 란자도르입니다. 람보르기니에서 준비 중인 최초의 순수 전기차이자 무려 1360마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고성능 출력을 발휘하는 람보르기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차가 바로 이 란자도르입니다. 이 엄청난 차에 대한 뉴스는 사실 나온 지 꽤 됐는데 또 원래는 2027년 정도에 출시하려고 했었는데 람보르기니 측에서 이 차를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놓겠다고 하며 지금은 그 출시일이 2029년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 차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 비쌀 겁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 또한 사실 굳이 뭐라고 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도 람보르기니스러우면서도 그냥 너무 멋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안 궁금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람보르기니는 바로 영화 더맨 더머에서 짐 캐리가 우연히 그 돈가방을 발견한 뒤 흥청망청 쇼핑하며 돈을 쓰며 돌아다닐 때 타고 다녔던 바로 그 빨간색 람보의 디아블로 VT 모델입니다. 물론 벌써 30년이나 지난 모델이고 또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하면 성능이나 만듦새도 그리 좋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 람보 디아블로는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치 현실 세계에다 혼자 무슨 포토샵 해놓은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멋있었던 그런 차였습니다. 물론 이 차를 실제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 실물로 보면 훨씬 더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 디아블로의 손잡벌 되는 바로 작년에 출시된 람보르기니의 가장 최신 모델인 레부엘토입니다. 할아버지인 디아블로의 모습도 여전히 많이 보이고 또 아빠인 아벤타도르 모델의 현대적인 날렵함도 많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단지 12기통짜리 엄청난 엔진 외에도 전기 모터까지 더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가지고 있어 무려 1015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괴물 같은 차입니다. 이미 이 레부엘토만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이 차를 이길 차가 없는 상황인데 이 영상 앞에서 본 그 란자도르란 차가 바로 이 레부엘토보다 더 진보해서 나오는 람보르기니 최초의 순수 전기차 모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이 자동차를 리뷰하는 채널도 아니고 또 사실 우리들은 이 람보르기니 같은 차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레부엘토가 나왔던 아니면 란자도르가 나오든 간에 그게 우리와 하등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 란자도르가 그 개발 과정에서 벤치마킹한 차가 바로 우리 현대의 고성능 전기차인 아이오닉 5N이라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단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관련 언론들 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우리 불만 스머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멋있는 차를 만드는 최고의 브랜드인데 거기서 뭐하러 고작 현대의 저렴이 전기차를 벤치마킹 하겠냐는 지적입니다. 일단 현대 아이오닉 5N은 물론 그게 람보르기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렴한 차량이고 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차량이지만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보자면 현대의 전기차 기술력은 테슬라 다음으로 강력하고 우월하며 가장 완성도가 높은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화려한 차 말고 폭스바겐의 골프나 또는 현대의 소나타 같은 차들이 무서운 이유는 그런 작고 저렴한 평범한 차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은 골프와 같이 매우 작고 저렴한 차를 판매하여 큰 돈을 번 회사이지만 그 돈으로 옛날의 경쟁자 아우디를 사버린 후 또 1998년에는 그 유명한 부가티까지 사버렸으며 이후 람보르기니와 듀카티까지 사버린 후 최근에는 그 무적의 포르쉐까지 사버렸고 또 토요타의 경우 역시 지난 60년대부터 아주 작은 엔진과 저렴한 가격표를 가진 소형차들을 만들어 그걸 아주 많이 팔아 큰 돈을 벌어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자동차 회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 역시 폭스바겐이나 토요타와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저렴하고 실용적인 차들을 만들어 커왔지만 그래서 그 겉모습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난 약 30년간 전 세계 3위 자동차 회사로 성장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현대차의 경우 국산차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인 충성도를 가진 철밥통 같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의 안정적인 매출도 크게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그 전설의 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 현대차들의 디자인 수준을 한 10단계는 순식간에 높여버린 결정이나 또 제네시스 브랜드를 개발하며 벤틀리에서 일하던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와서 제네시스의 실외 및 실내 디자인에서 어딘가 모르게 벤틀리 느낌이 엄청나게 나도록 만들어 그렇게 제네시스
로티스 브랜드의 고급스러움을 입혀 브랜드의 런칭과 성공을 매우 영리하게 이끌어냈던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독일 BMW사의 고성능 차량 개발 부문의 수장이었던 우리 비어만 아저씨를 영입하여 단지 차량의 겉 디자인만 예쁘게 하거나 아니면 벤틀리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와서 실내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엄청난 고성능 차량을 만드는 것에도 상당한 투자를 진행해 결국 현대 N이라는 고성능 디비전을 만들어 전 세계 어디에다 내놓아도 절대 꿀리지 않는 최상급의 고성능 차량을 만드는 실력 있는 회사가 된 곳이 오늘날 현대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오늘날 이 현대차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보다 빠르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시장을 개척한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그 경쟁자일 뿐 아무도 현대 전기차의 앞선 기술력이나 높은 판매량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테슬라마저도 물론 인공지능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넘사벽으로 현대차를 앞서지만 다른 부분들에서는 테슬라도 현대차에게 밀릴 정도로 오늘날 현대 전기차의 기술력이나 완성도는 전 세계 최정상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살짝만 살펴봐도 세계 최고의 슈퍼카들을 현대 전기차의 최고 버전인 아이오닉 5N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영상들이 수십 수백 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수는 아이오닉 5N이 그 슈퍼카들을 이기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려는 람보르기니 입장에서 다른 어떤 차보다도 바로 현대 아이오닉 5N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뉴스는 원래 이탈리아에 있는 람보르기니 공장 앞에서 그 입구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들을 촬영하여 올리는 어떤 유튜버의 영상 때문에 유명해진 것인데, 어느 날 보니까 평소처럼 겉모습을 잔뜩 가린 납작한 람보르기니 모델들이 아닌 현대 아이오닉 5N이 람보르기니 공장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촬영하게 되어 그걸 유튜브에 올렸다가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아주 당연한 반응들이 이어졌는데, 즉 천하의 람보르기니가 고작 현대 전기차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금 공장에서 그걸 분석하고 있을 리가 없으며, 아마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한 명이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던 것이 촬영된 것일 거다 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여기 보이는 이 멋있는 남자, 마치 람보르기니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이랬다 싶을 정도로 근사한 독일 아저씨인 람보르기니의 CEO 스테판 윙켈만 아저씨가 갑자기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란자도르 개발을 위해 현대의 아이오닉 5N을 가져다가 분석하며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깜짝 확인을 해줘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이 윙켈만 아저씨는 람보르기니의 CEO를 맡기 전에 무려 부가티의 CEO를 맡았던 사람으로 손대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유럽 자동차계의 마이더스 손입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많이 봐서 잘 알고 있는 람보르기니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들, 그러니까 가야르도, 무르시엘라고, 아벤타도르, 우라칸, 그리고 최근에 나온 네브엘토까지 개발하는 것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그의 경영 아래 람보르기니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매년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그 성공의 연속인 자신의 그 람보르기니에서의 커리어의 활용 점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람보르기니의 성공적인 전기차 브랜드로의 전환이며, 그리고 그 최초의 성적표가 될 모델이 바로 앞서 본 그 란자도르 모델입니다. 즉 이 윙켈만 아저씨에게 지금 그 어떤 모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람보르기니 최초의 전기차 란자도르 모델의 개발이고, 그는 그 란자도르 개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바로 현대차의 아이오닉 5N을 모델로 삼아 지금 바쁘게 연구 중에 있고, 특히 윙켈만 아저씨의 그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아이오닉 5N이 구현해낸 그 놀라운 전기차 기술력과 더불어 다른 전기차에서는 찾기 힘든 그 특유의 운전의 재미 요소를 깊이 분석하여 참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한때 영국 자동차 아재들에게 바퀴 달린 세탁기나 만드는 나라라는 조롱을 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무려 전 세계 3위의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했고, 나아가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는 폭스바겐도 가볍게 제쳐버리고 테슬라와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투는 진정한 최첨단 기술까지 보유하게 된 데다 이제는 람보르기니 같은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 회사에서조차 대놓고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뛰어난 브랜드가 된 우리 현대차가 너무도 자랑스럽고 멋집니다. 우리 정주영 할아버지의 현대차, 앞으로 차값만 좀 덜 올리고 조립만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이제 조만간 정말 세계 1위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